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요,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고집불통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바보 같은 대통령이라고 했냐면요, 이때까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요, 국민을 위한 고집을 피우지 않았어요. 야당이 말썽 피우면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해로워도, 국민의 해로워도 그까짓 것 좀 타협해주고 내 인기나 어찌라고 했던 게 이때까지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야당이 추진하는 법이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해롭다면, 국익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이것은 내가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다라고 고집을 부리셨던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러한 개혁들로 인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인기가 떨어질까봐 하지 못했던 연금개혁이나 의료개혁이나 이러한 개혁들을 내 인기가 떨어져도 난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욕을 먹어도 개혁해내겠다라고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바보 같은 대통령 이제 한 번쯤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고집 부리는 대통령 이제 한 번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이 진심을 이제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2022년 6월 10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세요? 2022년 6월 10일 날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취임하셨던 날입니다. 대통령이 취임사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입각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의 첫 문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나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국제사회에서 원조만 받고 도움을 받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이만큼 강성했으니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처음부터 자유를 외치셨습니다. 취임사에 무려 35번이나 자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현재까지 보수주의가 배출해낸 대통령 중에 가장 보수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자유의 씨앗을 심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 35차례나 자유를 외쳤습니다. 왜? 자유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을 이때까지 성장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부국강병을 이끌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던 자유가 무너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시장경제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사유재산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수많은 제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저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키는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체제전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수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배 고르면서 앉아 계신 거고요. 이 수많은 분들께서 이 추운 겨울 함께 소리치고 외쳤던 거 아닙니까? 네. 이 소리가요, 우리의 소리가요, 보수를 지지하는 예국 시민 50%를 넘어서 이제 60%, 70% 아직 깨어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두를 깨울 수 있는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가 육박했습니다. 맞죠? 이 말은 뭡니까?
국민 2명 중에 1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틀세에 동참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100%를 만들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 한 명씩을 설득하면 100%가 됩니다. 둘의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되었다, 둘의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 그럼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한 명을 설득하면, 우리 모두가 한 명씩을 설득하면 100%가 됩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깨어날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설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알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를 극우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처음에 저희처럼요, 제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과천 상륙작전이다 했다가 대변인 4시간 만에 내려놨습니다. 맞죠? 방송 다 잘렸습니다. 맞죠? 자, 우리처럼요, 처음부터 싸웠던 사람들을 윤석열의 극성 지지자라고 원래 몰려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대통령하고 차 한 잔도 마신 적도 없어요. 국민 여러분들도 대통령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야, 이거 윤빠들의 행진으로 보려고 했더니 이게 안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50% 국민을 지금 극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고요, 자유주의를 지키고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알고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다 극우라면 우리 모두 극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보수주의의 아버지인요, 베리 골드워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며 정의를 지키기 위한 온건함은 덕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투쟁해도 괜찮습니다. 더 싸워도 괜찮습니다. 더 소리쳐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순종의 역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요, 조선의 체제를 깨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수많은 자들과 수많은 강대국들과 싸우며 이 나라의 자유의 씨를 뿌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요, 이 게으른 나라에서요, 근면 성실의 씨앗을 싣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발전의 역사는요,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보수주의자들은요, 우리 자유주의자들은요, 단 한 번도 응원했던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자들이 투쟁하며 만들어낸 발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했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미국 보수주의의 아버지 베리 골드워터가 말했습니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심판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판 대상이 됩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요,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요, 그냥 권한이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만약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자들에 의해서 사법의 기능이 마비되고 행정의 기능이 마비되고 이를 통해서 헌정 질서가 흐트러진다면, 교란된다면 이 위기의 상황을 보지 말고 비상계엄을 하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입니다. 대한민국 상권 분립국가죠. 대통령의 이 권한을 견제하라고 있는 게 뭡니까? 국회의 계엄 해제권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했고요, 이에 대통령이 따라줬습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감히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해석합니까? 판단합니까? 이것은요, 저 국회 민주당 모질이들이요, 행정부와 입법부 위에 사법부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상권 분립이 깨지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이 깨지고 행정부와 입법부 위에 정치적 사법부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신임이 더해져서요, 헌법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갖는 겁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요,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감히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을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표를 무시하는 거랑 같습니다. 주권을 무시하는 거랑 같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관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판단할 권한 준 적 있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요 저렇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에게 임명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선출된 자들이 아닙니다. 저들의 권한은요 국민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임이 더해져서 비로소 권한이 생기는 자들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뚜렷한 대통령을 심판합니까? 헌법재판관들이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리가 길어지는 것은 대통령의 각하나 기각을 주장하는 최소한 3인이 있기 때문이다. 저들은 이들을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려고 할 겁니다. 저들은 끝까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4명, 5명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려는 자들을 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려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들 뒤에도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다. 당신들 뒤에도 보수정당의 국회의원이 있다. 당신들이 옳은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당신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 될 것이다. 당신을 우리가 빛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야 3명만 버티면 결국에는 기각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